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시장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락을 했고 화요일까지도 그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그 이후 보시면은 저점 이후에 자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더 올랐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그닥 오르진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좀 아쉬운 면이 있던 거는 삼성전자가 별로였어요. 삼성전자가 좀 잘 올라주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바람에 시가총액상이 코스피 200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부진했다. 자, 제가 계속 환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로써 지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말도 못하는 큰 리스크는 어떻게 된 거죠? 소멸이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었던 환율이 달러화가 급등을 했었죠. 환율이 바로 이번 주 들면서 이번 주에도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한순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증가했던 리스크는 소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 소멸에 대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모두 반영을 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시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이 리스크를 모두 회복을 했다면은 반영을 했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50선에 근접한 수준까지 지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왔다는 점. 이 점을 본다면 다음 주 국내 주식시장은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으시다. 그렇다면은 이런 전략을 써야지 됩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성장세가 우수한 종목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가 우수한지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기업 가치가 우수하다면 기업 가치가 우수한 상태의 종목은 사실상 이번에 시장 반등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안 오르고 있을 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괜찮죠. 그렇다면 이런 전략 어떨까요? 이번에 시장에서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성장형 종목이라 그래서 PER이 막 40배, 100배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류의 종목들이 이번 반등에서 주가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성장형 종목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또 많이 올랐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들 종목이 이번 반등장에서 올라올 때 과감하게 그런 종목들은 좀 끊어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익 실현을 하고 보유하신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과감하게 밀어내고 오히려 덜 오르고 있는 가치주, 실적이 좋은 종목, 그렇지만은 PER이 많이 낮게 형성된 종목들, 이러한 유의 종목들은 지난 투자 전략들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이 오른다는 조건은 환율이 다시 튀지 않는다. 환율이 다시 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시장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언제 확인을 해봐야지 되냐 하면 다음 주 수요일 이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물자가 급격하게 바닥이 날 겁니다. 러시아가요. 그럼 러시아 물자가 급격하게 바닥이 나게 된다면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푸틴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푸틴이 어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을 하면 되고, 그렇지만 그 낮은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지금 주식을 담지 말아야 되나? 그건 또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갈 거라는 것에 좀 더 베팅을 하는 편이 지금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은 외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고요. 여차하면은 좀 위험하다, 푸틴의 행동이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들면은 일단 그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 줄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그런 리스크만 아니면은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등세 이후에는 또다시 가치주들이 랠리를 이어받아서 지수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좀 볼게요. 어떤 종목들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자, 최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주가 좀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탄력적인 흐름이 네이버가 있었고, 카카오 역시도, 특히 카카오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81,000원에 있던 게 벌써 20% 넘는 23%의 수익이 저점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일전에 시장 저점 대비해서 오를 때도 벌써 15%의 수익률이 카카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카카오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겠느냐, 도약을 해서 지난 고점까지 가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을 할 거고, 어느 선까지 12만원에 못 미치는 선까지 오른 이후에는 또다시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성장형 종목들이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 폭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받아서 갈 종목은 가치주다, 저평가 가치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성장형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자, 일단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NFT 관련돼서 종목들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가 10만원 선까지 다시 간다?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다음 주 시장이 랠리가 좀 이어질 때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7만원까지만 가더라도 주가가 30%에 가까운 수익이 될 거고, 그렇죠? 30%에 가까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성장성을 인정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짧게는 관심 가질만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한국단자입니다. 자, 한국단자도 비슷한 측면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고, 시기마다 그 성장성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가 뻥튀기 되고 하는 종목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반토막입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태에서 또 자율주행차 등 그런 어떤 이슈 모멘텀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역시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단자도 이런 약세장에서 좀 반등을 해주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 물론 이게 다시 반토막난 주가가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이번 반등장세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반등장세에서 이번 반등장세에서 유망한 종목들 두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 그리고 조심할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